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2학기 정화여고 중간고사 기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다 풀어보셨죠? 자, 시험지 풀어보고 느낀 느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학기와 똑같은 기조로 해서 시험이 크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등급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 1등급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없었다, 그죠? 대신에 이제 2등급 변별 문제와 실수 유도 문제들이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만 주의해서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다면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살짝 평이한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채점을 할 때 좀 꼼꼼하게 채점을 해서 변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험지 특징을 잘 봐도 이제 우리가 서술형에서 좀 조심해서 적어야 하는 부분을 가진 문제들이 두세 개 정도 보였고요. 이 문제들의 배점이 앞에 있는 객관식보다 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를 할 때는 항상 평소에 직접 서술해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서술한 것을 누군가에게 첨삭을 받아서 내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어느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파악을 해서 서술해보는 연습을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말고는 사실 특별한 이제 특이점이 보이진 않았는데, 자, 어떤 개 중에 문제를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수학적 지식이 꼭 필요한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의 배수인 숫자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성질들 딱 생각해 봤을 때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숫자도 3의 배수다. 이런 것들,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가 없는 학생인가를 좀 이게 나눠서 이제 구분 짓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제 부교재나 아니면 EBS 교재,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를 시작할 거고,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항 풀이는 진행하지 않고 주요 문항만 좀 뽑아가지고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함수 fx가 mx 플러스 n으로 주어진 걸로 봐서 이제 1차 함수의 꼴을 띄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f와 그의 역함수가 f 역함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f가 마이너스 4,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f 역함수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지난다 하니까 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함수는 되도록이면 구하지 않고 본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f 역함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를 지나야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 하나, 둘 이 두 개를 바로 연립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식이 마이너스 4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 하나랑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4다 라는 식 하나랑 두 개 연립하면 m과 n을 구해줄 수 있겠죠. 연립부터 해볼게요.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마이너스 3m, 위에서 밑에 거 빼면 3. 따라서 m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m이 마이너스 1이면 n은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같이 풀자라고 한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1차 함수죠. 자, 1차 함수는 무조건 직선이어야 해. 이때 당연히 함수와 그 역함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 관계가 돼야 되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한단 말이지. 얘들아, 직선이 있는데 그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첫 번째,
그냥 y는 x가 돼야 되겠죠. 아니면 두 번째 기울기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자,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f도 그 역함수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y는 x는 될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함수 fx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한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야 한다. 즉 이렇게 집어넣어서 연립하지 않아도 혹은 mn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어도 우리가 얘를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x 빼기 5라는 1차 함수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은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자 x축, y축을 가져왔을 때,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죠.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가져온다고 칠까요?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직선을 가져옵시다. 그럼 이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 양수인 놈 중에서는 y는 x에 딱 겹치는 놈만 대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얘는 대칭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인 거죠. 혹은 어떻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되면 사실 이 보라색 y는 x에 대해서 적어도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f와 f 역함수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4번 문제 같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7번부터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읽어보면, 자, A, B 두 가지 안에 대한 소도를 조사했더니 A 안을 선택한 학생은 28명이래요. A 안 선택한 학생은 28명. B 안을 선택한 학생은 35명이었다. 그리고 A와 B를 동시에 선택한 학생은 6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A안과 B안 중 적어도 하나를 선택한 학생 수에 대한 걸 물어봤죠. A안을 선택해도 되고 B안을 선택해도 되고 둘 다 선택해도 되고니까 결국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정석적으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A 원소 개수와 B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미 A 원소 개수는 28, B 원소 개수는 35라고 그랬으니까 얘네의 값을 좌지우지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집합의 개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빼야 되겠죠. 즉 교집합이 최소값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6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의 최소값은 6개가 되겠죠. 합집합의 원소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교집합이 최대가 돼야 되겠죠. 둘이 더한 거 63에서 최대한 많은 숫자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이 언제 발생하냐? 최대한 많이 겹칠 때 발생하겠지. 그럼 언제 최대한 많이 겹치냐? 작은 놈이 큰 놈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집합이 제일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은 28이 되겠죠. 네,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을 구해가지고 둘이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까지 해줄까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63에서 6 뺀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3에서 6 빼면 57 되나요? 다음 이번엔 최대값 63에서 28을 뺍시다. 28을 빼면 35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해서 두 개 더해주면 답은 9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 그냥 사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A 합집합 B가 최대가 되려면 두 집합이 최대한 멀어져야 되겠죠? 덜 겹쳐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교집합은 6개가 되는 순간이 제일 멀어지는 순간이겠죠? 자,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제일 최소가 되려면 제일 많이 겹쳐지면 되는 거죠. 제일 많이 겹쳐지는 순간은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을 포함하고 있을 때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얘는 최대값 35 바로 나온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바로 값을 구해줄 수도 있고 알고 있는 이 합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다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우리 그 부교재 올림푸스 안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25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25까지 자연수 25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부분 집합 A, B가 있을 때 자, S라는 집합을 새롭게 정의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S 집합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S라는 것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합친 거의 원소 개수를 의미하겠다입니다. 자, 근데 여집합이 너무 많죠? 여집합은 우리가 색칠하기도 불편하고 생각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집합이 두 개 다 붙어있는 경우에는 좀 묶어내는 것이 생각하기에 편합니다. 자, 그럼 묶어내면 A에서 여집합 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즉 S, A, B는요 A 교집합 B가 아닌 거의 원소 개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집합의 개념은 차집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치? 교집합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교집합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즉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교집합이 아닌 거니까 교집합만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S라는 것을 25 빼기 A교 B의 원소 개수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 S의 A, B 얘는 어떻게 하겠다? 25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빼겠다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A랑 B를 봤을 때 교집합은 6이랑 10 두 개다, 그치? 그럼 얘는 25에서 두 개를 빼는 거니까 23개. 기억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서 A 합집합 B가 A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A 합집합 B가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와 집합 B의 포함 관계가 A 쪽에 입을 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A가 B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을 때 이 얘기죠. 이때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라는 겁니까? A, B랑 그리고 A가 아닌 것 얘를 비교하래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S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겠다? 25에서 A교 B를 뺀 거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얘들아, 여집합은 똑같은 거잖아. 얘는 25에서 뭐 빼주면 됩니까? A집합의 원소 개수만 빼주면 되는 거죠. A집합이 아닌 거의 원소 개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A가 B를 쏙 포함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럼 생각해봐요. A 교집합 B는 그냥 B의 원소 개수가 될 거고 얘는 A의 원소 개수인데 당연히 여러분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원소 개수가 더 많겠지. 그러면 25개에서 더 큰 거를 빼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쵸? 네, 그래서 교집합의 크기와 반대로 가야 되니까 니은은 틀렸다. 네, 이렇게 가겠죠. 자, 이 논리를 그대로 디귿에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S, A, B가 S, B, C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 부분 얘 니은이랑 똑같이 해석해 볼게. 그럼 얘는
25개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뺀 거고요. 얘는 25개에서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를 뺀 거지. 얘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하,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보다 더 많구나,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S랑 관련 없다, 그지? S랑 관련 없는데 A, B, C 집합이 3개나 존재해요. 자, 그럼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겠습니다. A, B, C. 자,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가장 기본 꼴 그렸어요. 자, 첫 번째 A교, B교, C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얘 어떻게 생각하면 돼? 먼저 A교, B랑 C가 아닌 거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맞아? 자, 그 뒤에 거는요. B교 C에다가 A가 아닌 거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크기 비교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방금 뭘 찾았냐면 A교 B가 B교 C보다 더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더 큰 거에서 똑같은 부분을 뺀 거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이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 이제 집합의 부분을 정의하는 게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편하도록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시면 좀 보다 편하게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죠?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이런 것들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원소 개수와 원소의 합, 혹은 원소 개수와 원소들의 곱,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9번. 전체 집합은 자연수로 제한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가주권은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2개보다는 많아야 해. 자, 그런데 나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A 여집합이랑 18의 양의 약수, 여러분들 집합 나왔을 때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전부 다 원소가 너무 많지 않은 이상 원소 나열법으로 고치고 들어가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여요. 그래서 얘 이렇게 바꿉시다. 얘네 둘이를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나 조건을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 나 조건을 해석하면 아하, 그럼 집합 A는 여기 있는 1, 2, 3, 6, 9, 18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는구나 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맞아요? 왜? A의 여집합이 얘네들은 안 가지고 있어도 돼. 그 말은 A가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도 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A는 18의 약수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소가 6개니까 2개 이상 가지면 된단 말이지. 이때 다 조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원소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된대요. 자, 우리 더해서 짝수, 홀수 이런 이제 조건 나오면 짝수들끼리의 합, 홀수들끼리의 합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자, 더해서 짝수가 된다라는 조건에서 여러분 짝수는 몇 개를 더하든 무조건 짝수다, 그치? 그래서 사실 짝수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조건을 만족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놈들은 전부 다 홀수가 되겠죠. 즉 홀수 1, 3, 9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쵸?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하나도 없으면 되겠지. 그죠? 짝수만 더하면 당연히 짝수. 만약에 홀수가 존재할 거면 홀수가 짝수계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그래서 홀수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0개가 포함되어 있거나 2개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3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럼 홀수가 0개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1, 3, 9는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러면 2, 6, 18 원소 3개 중에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저는 이렇게 구할게요. 자, 원소 2개. 그럼 3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2개 뽑으면 된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짝수 3개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러면 3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가 되겠지. 네. 자,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자, 얘가 3 곱하기 2를 2로 나누겠다. 자, 물론 요 이제 이 순열의 기호를 쓰긴 했지만 우리 경우에서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왔어요. 3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2개를 뽑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4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엔 홀수 2개 뽑읍시다. 그러면 1, 3, 9 3개 중에 일단 홀수 2개를 먼저 뽑으세요. 그럼 이미 원소 개수가 2개 이상 만족한다. 그죠? 그럼 나머지 2, 6, 18이라는 짝수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3, 8, 24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4개랑 24개랑 더해주면 답은 28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할 때 사실 다 조건만 살짝 바꿔서 원소의 합이 홀수다 이렇게 두고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요. 혹은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다 이렇게 두고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1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자, 조건이 3개가 있죠. 자, P 조건부터 해석해 보니까 P 조건은 3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Q 조건을 해석해 보니까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 또는 4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는 6K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6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이다는 6K 더하기 4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R에서는요. X가 A이거나 또는 X가 B다. A와 B는 같지 않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명제는 말장난이잖아요. 그죠? 명제는 다 집합의 포함관계로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문제에서 P가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주어진 명제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조건 P의 진리 집합, not R의 진리 집합,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 자, R과 Q도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돼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얘를 해석하면 자, 먼저 얘부터 볼까요? 자,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싶다 이 얘기죠. 자, 얘 헷갈리면 이렇게 가셔도 돼요. R이 있는데 R의 여집합에 P가 들어가고 싶대. 그러면 이 두 집합이 서로 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다. 그치? 즉 다시 해석하면 여러분들 R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치? 해서 아하 3의 배수도 되면 안 되고 4의 배수도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보니까 Q에다가 R이 포함돼야 된대요. Q에다가 R이 포함돼야 된대. 그럼 즉 여기서 나온 A와 B는 6K 플러스 3의 꼴이거나 6K 플러스 4의 꼴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6K 플러스 3 꼴이거나 또는 6K 플러스 4 꼴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부터 얘네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다 찾아주면 되는 거지.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어야 하지만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 또는 4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 물어봤잖아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 그럼 제일 작은 원소 2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자, 그럼 지금부터 구하러 갈 건데 얘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해봅시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죠.
3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6k 플러스 3의 꼴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나눴을 때 나머지 4 되는 거 다 적어볼까? 4, 10, 16, 22, 또 여기 6 더하면 28, 또 여기 6 더하면 34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4의 배수가 되는 걸 버립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끝났네. 자, 3의 배수 되는 거는 없다. 그지? 따라서 제일 작은 원소 두 개는 10과 22가 돼요. 이거 두 개 더 해주면 3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좀 해석하는 거. 자, 여기도 R이 들어있고 여기도 R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요 R에 들어있는 A, B를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R의 여집합 E, P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는 서로 줘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R은 3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4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A, B, A랑 B는 3의 배수, 4의 배수는 될 수 없다. 근데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또는 4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R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굉장히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석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 해석할 때 요거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4다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면 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생각을 할 건데 K는 0에서부터 9까지의 정수다. 즉 0을 포함해서 한 자리 정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고 그다음에 N은 그냥 음이 아닌 정수면 다 된대요. 자, 이때 가 조건과 나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0은 0이다. 얘는 더 이상 해석할 거 없고요. 얘는 나 조건이 포인트인데요. 10n 더하기 k를 하면 걔가 fn 더하기 k와 똑같다 이 의미죠. 자,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n과 k에 적당한 정수를 한번 집어 넣어보자 이거야. f0은 0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f1을 구해볼게요. f1을 구하려면 n에다가는 0, k에다가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F0 더하기 1이니까 그냥 1이 될 거예요. 한 개 더. 이번에는 한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F0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2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한 자리 정수를 넣으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겠다. 다음 두 자리 정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12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얘는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k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다. 그지? 근데 f1은 1 그대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 53과 같은 숫자를 집어넣는다고 해보자. 보기에 있는 88을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n에다가 8, k에다가 8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그럼 f8은 8이니까 얘는 8 더하기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눈에 보여야 해. 나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결국 각자리 숫자의 합을 얘기하는구나. 10이면 1 더하기 2, 88이면 8 더하기 8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나 조건이 의미하는 것이 각자리 숫자의 합이다라는 거를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요런 아이디어 우리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거 확인했으면 사실 기니디 문제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기읍.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F10은 1 더하기 0, F100은 1 더하기 0 더하기 0. 그럼 당연히 똑같은 거 맞다, 그치?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얘는 F에다가 F88을 합성시켜라. 우리 아까 F88 구했다, 그치? 16이 돼요.
즉 얘는 F16을 구하라 하니까 1 더하기 6 각자리 숫자의 합 하면 8이 아니라 7이 돼야 됩니다. 자, 디귿으로 갑시다. 자, FN이 3의 배수이면 이 얘기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이 얘기죠. 네. 그렇다면 n이 3의 배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 숫자는 3의 배수이다. 중학교 때 문제 풀면서 많이 봤을 거야. 그치?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정도까지는 우리가 요거 판별법, 배수 판별법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래프가 다르다, 그치? 이렇게 범위에 따라 그래프가 다를 때 합성함수가 이차함수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렇게 뭔가 범위가 나눠져 있거나 뭐 1차, 2차 그런 놈이 아닐 때 두 그래프가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거 물어보면 무조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난 지금부터 일단 요 F 합성 F 함수부터 그려보겠다라는 거죠. 자, 합성 함수를 그리려면 먼저 이 F 함수부터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F 함수부터 파악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자,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그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먼저 오른쪽에서는 Y는 X를 따라야 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왼쪽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치? 네,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때 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정도는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합성을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f라는 함수의 정의역에 fx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 f는요, 이 괄호 안에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기준으로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fx 범위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얘들아, 이 문제는 정말 다행히 그냥 모든 f의 함수값이 싹 다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죠? 즉, 어떤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생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x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꼴인 거죠. 사실 매우 쉬운 합성함수의 꼴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결국 이거야. f 합성 f의 함수가 fx랑 똑같다. 즉, 이 함수다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 함수랑 누구의 y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k의 교점이 하나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요 2차 함수도 축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축으로 하는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요?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하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그치? 즉, 이 2차 함수는 누구랑 접한다? y는 x랑 접한다. 겠죠? 자, 접한다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은 0 하겠습니다. 자, 얘가 누구랑 y는 x랑 먼저 접해야 한다. 그러면 식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k는 0이 되고요. 접한다니까 이 식을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얘가 0이 되면 되겠다. 그죠? 해서 k는 4분의 25가 될 겁니다. 자, 그림 통해서 누구랑 누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지 파악한 뒤에 판별식은 0 쓰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사실 생긴 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 함수가 크게 의미가 없었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합성함수 그리는 걸 굉장히 어렵게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 그리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나 우리 올림포스에 있던 문제인데 올림포스도 합성함수가 얘처럼 매우 간단한 모양이었긴 해. 근데 우리가 좀 복잡한 합성함수를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라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전체 집합은 70 이하의 자연수래. 너무 많네?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70 이하 자연수. 혹은 이렇게 갈까요? 1, 2, 69, 70. 자, 이때 A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집합 A는 어떤 놈만 모아놓은 거냐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것만 모아놨대요. 여러분들 약수라고 하는 거는 두 개 곱해서 원하는 숫자, 두 개 곱해서 원하는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항상 양 끝에 두 개가 짝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짝수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홀수개가 나오려면 중간에 외톨이 한 마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말은 얘는 얘의 제곱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집합을 해석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 얘는 제곱수들만 다 모아놓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B를 해석하러 갑시다. 그럼 B도 마찬가지로 해석해보자. 서로서가 아니고 싶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그냥 5의 배수가 되고 싶다 이 얘기죠. 아, 매우 간단하게 바꿨다, 그지? 이렇게 두고 자, 얘를 해석해봅시다. X 차집합 A는 공집합이 되어야 하고 B는 X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된대. 자, X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X가 이렇게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래야 X에서 A를 빼면 싹 다 사라지는 거야. 얘가 공집합이 아닌 이상.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고요. 자, 얘도 다시 보자. X가 있는데 X가 아닌 곳에 B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까 했던 거죠? 둘은 서로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얘도 뭐 이렇게 적을까요? 비교집합 X는 무조건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이렇게 되죠? X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무조건 제곱수여야 되는데 절대로 5의 배수는 되면 안 된다 겠죠? 그럼 적어봅시다. 제곱수인데 5의 배수 아닌 거. 그러면 1제곱, 2제곱, 3, 3은 9, 4, 4, 16, 5는 버려, 6, 6, 36, 7, 7, 49, 8, 8, 64, 9, 9는 넘어간다, 그지? 그래서 1, 4, 9, 16, 36, 49, 64만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된다 하니까 이거 다 가져야 되겠다, 그지? 따라서 집합 X의 원소 개수는 7개가 됩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14번 문제를 볼까요? 자, 14번 문제도 우리 부교재 올림푸스에 그대로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뭐 풀어봤다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조건 P를 해석하고 갑시다. 조건 P를 해석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 그지? x 마이너스 2k 빼기 1이랑 x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다죠.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는 크기가 뒤집히지 않겠죠? 그럼 이거 해석하면 2k 마이너스 1과 2k 플러스 1 사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Q 해석을 봅시다. Q는 이제 절대값만 풀면 되니까 풀어주면 k 마이너스 5랑 k 플러스 5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자, 얘는 그 밑에 있는 걸 잘 해석해야 돼. 자, 주어진 명제가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Q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명제 조건이 나오면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하다. 그럼 얘는 P의 여집합 또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집합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집합을 묶어내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P, 교, Q의 여집합이라고 보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석하고 봤을 때,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요, 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 돼야 된대요. 자, 그 말은 모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모든 실수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얘 자체가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모든 실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니 전체 집합,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은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얘가 참이 된다고요. 참. 맞죠? 참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거짓이 되고 싶다고 하니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전체 집합이 되면 안 된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요, 그 명제의 부정이 참이 돼야 되겠죠. 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P 교집합 Q에 들어있다가 되겠죠. 즉, 여기에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참이 되는 거다, 그지? 즉, 공집합만 아니면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하든 똑같습니다. 본인이 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뭘 하는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게 해라, 조금이라도 겹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먼저 얘부터 그려놓을게. 얘를 그리면 2K 빼기 1, 2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모양을 덮어서 그리려고 하는데 크기 비교를 해야 되죠. 누가 더 크지? 해서 먼저 2K 빼기 1이랑 K 빼기 5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K는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K에다 자연수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다 양수값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를 이렇게 넘겨보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더 크려면 K가 마이너스 4보다만 크면 된대. 자연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4보다 크잖아요. 즉 항상 2K 빼기 1이 더 크다, 이 얘기야. 그 말은 여기 있는 K 빼기 5가 얘보다 더 왼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다, 그치?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 교집합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2K 빼기 1보다 K 플러스 5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자, 얘는 포함이고 얘는 안 포함이니까 둘이 같아지면 안 된다, 그죠? 네,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두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럼 K 범위 구합시다. 그럼 K가 6보다 작다 되는 거니까 자연수는 1, 2, 3, 4, 5 해서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네, 해서 이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참이다,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를 이용해서 먼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해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포인트가 우리 2K 빼기 1은 자연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K 빼기 5보다 크다는 걸 파악한 뒤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쵸? 네, 해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러갑시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숫자 하나에 대한 합성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합성함수 구할 필요 없이 바로 함수값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2를 구하면
마이너스 2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다, 그지? 그럼 얘는 G2가 될 거니까 2는 4.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기획은 정답. 기획은 너무 쉽다, 그치? 자, 니은부터. 자, 니은은 합성함수에다가 이제 함수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x 집어넣어놨죠? 얘는 그냥 합성함수 자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변에 f에다가 g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다, 그쵸? 자, 얘 먼저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g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의 값에 누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지. 그럼 나는 여기 안에 있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2랑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범위에 있는지 얘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요 꼭지점 좌표가 2,0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2랑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쪼개라 그랬으니까 2랑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쪼개면 그래프가 여기 위에서 하나, 여기 밑에서 하나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진다, 그쵸? 2보다 큰 데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요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x를 그대로 집어넣어라. 니깐요 마이너스에다가 요 정의역에 들어있는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어라 가 되니까 얘가 x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2랑 2 범위에서.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2래. 그럼 얘는 생각할 것도 없다, 그치? 그냥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 범위는 그냥 따로 적지 않을게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 또는 2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 우변 정리하러 갑시다. 우변은 f에다가 gx를 집어넣으래요. 맞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었네요, 여러분. g 함수는 우함수잖아. 얘랑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였어. 네, 괜한 짓을 했네요. 자, 어쩔 수 없죠. 자, 디귿 보러 갑시다. 자, 디귿에서 다시 똑같이 자, 좌변 정리할게요. 그럼 이 둘이 똑같다 했으니까 이 함수가 이퀄 얘가 되겠네? 그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나는 g 합성 f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g 함수에다가 f를 집어넣으라는데 g는 그냥 냅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gx를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gx는 그래프 모양이 무려 3개나 존재해요. 만약에 gx가 마이너스 2의 꼴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2로 나오겠고 마이너스 x제곱의 꼴이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2의 꼴이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물론 범위가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얘랑 얘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되는 거죠. 얘는 x제곱 빼기 2,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2. 절대 같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에 따라 우리가 합성함수 이거 구하는 거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여러분들 16번부터 이제 서술형이다, 그죠? 서술형 적는 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지?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자, fx 함수는 x-1의 전체 세제곱이고요. gx라고 하는 함수는 x 빼기 1이래. 이때 f랑 g가 같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함수가 같아진다는 것은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만 다 같으면 되는 거야. 이 둘이 딱 봤을 때 사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죠. 그럼 얘네가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하는 x만 정의역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x의 세제곱한 거랑 얘랑 그 함수값이 같아지게 하는 x값들을 다 찾아볼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이런 거 할 때 절대 함부로 소거하지 마세요. 소거하지 말고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자, 인수분해 할게요. 자,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소거를 하려면 반드시 x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쪼개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싹 다 전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수분해. 그럼 좌변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x에 x 빼기 1,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x값은 0 또는 1 또는 2가 됩니다. 즉 x가 0 또는 1 또는 2를 가지면 함수 f와 g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됐죠? 따라서 집합 x는 0, 1, 2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겠죠? 0, 1, 2의 부분집합이면 된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계인데 거기서 공집합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7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부터 보니까 A 합집합 B가 마이너스 7에서부터 5까지이고 합치면 마이너스 7에서 5까지가 돼야 되고 나 조건에서 보니까 B에서 A를 뺐더니 1과 5가 이렇게 돼 있죠. 이때 A 집합 구하라 입니다. 자, 수직선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먼저 첫 번째 A랑 B를 합치면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B에서 A를 뺐더니 즉 여기서 A를 싹 뺐더니 뭐가 된대요? 1에서부터 5까지가 돼야 된대. 여러분 일단 표시를 해보면 1에서부터 5까지가 돼야 된대요. 됐나요? 야,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지. A와 B 집합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B에서 A를 뺀 건요 여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A 합집합에서 이 보라 색깔 부분을 빼면 걔가 A 집합이 돼야 되겠지. 즉 전체 집합에서 보라색 부분 뺀 것이 집합 A다. 그러면 전체에서 보라색 뺀 이만큼이 A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범위를 구하면 그게 마이너스 7과 1 사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7이랑 1을 두 근으로 해야 하니까 A와 B를 구하면 A는 6, B는 마이너스 7 바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소수형 1번, 2번은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술형으로 쓰진 않았고요. 제가 18번부터는 소술형처럼 한번 써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 식의 최소값과 그때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이 식은 부등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값, 최대값을 생각할 수 없죠. 근데 그 모양을 잘 보니까 얘랑 얘가 3이라고 하는 상수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분모, 얘는 분자니까 서로 역수관계에 있죠. 자,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두 숫자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 얘는 서술형이잖아요. 여러분
산술기하는 물론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는 A도 B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첫 번째, 둘 다 양수인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뭐 공식이야.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 3. 자,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서술형에서 강점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녹여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가겠습니다. 자,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요, 역수 모양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역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 빼기 3x를 요 분모와 똑같아지도록 뒤에 3을 더해주고요. 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그냥 3 빼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얘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49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난 여기서 자 이거 두 개로 산술기하를 쓰고 싶은데 산술기하를 쓰려면 양수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식은 얘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의 판별식을 구해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0보다 작다, 그지?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x축 위에 둥둥 떠있다라는 얘기니까 아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은 반드시 0보다 크고요. 그럼 당연히 양수분의 양수를 하면 얘도 0보다 크겠지. 괜찮나요? 자, 1번 범위 확인했어요. 자, 이제 이거 두 개로 뭘 하겠다? 산술기하를 쓰겠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산술기하에 의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49를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루트 49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27, 14 이렇게 됐죠? 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하고 이제 세 번째 뭐 확인해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단, 등호. 즉 최소값은 누구랑 누가 같아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분의 49가 같아질 때 성립한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끌고 와서 그 말은 즉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 뭐이거나 7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싹 다 넘겨서 구해주면 빼기 4는 0.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얘는 사실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해서 x값을 더하나 아니면 두 분의 합을 하나 해서 구하면 여기서 x값의 합은 얼마가 돼요? 3이 돼요. 3.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무작정 두 분의 합하면 안 되고요. 실근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식 판별식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음수죠. 그럼 실근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괜찮나요? 네, 자 끝입니다. 따라서 마무리 정리만 할까요? 따라서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x제곱 마이너스 3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3분의 49 한 거는요. 자, 우리 지금 이 두 식의 최소값 구한 거야. 그지? 자, 얘는 크거나 같다 14
4 빼기 3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요. 그럼 최소값은 얼마? 11. 그때 모든 x값의 합은요 3이 된다. 이렇게 가질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꼼꼼하게 다 썼는데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포인트만 놓치지 않고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존재하는 요 값들이 양수인지를 확인했는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산술기하를 잘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개 더 포인트를 짚자면 무조건 두 분의 합하지 말고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요거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네. 자, 하면 여기까지 해서 18번 문제 풀었고요. 19번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도 뭐 매우 쉽다, 그지? 자,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N 더하기 1과 9N 더하기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겼죠? 9N 더하기 11. 이때 A1, A2 해서 N까지 교집합을 시켜주고 싶대. 근데 그 교집합이 뭐가 되고 싶냐면 공집합이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잘 모르겠으면 N에다가 그냥 얼른 1부터 집어넣어서 규칙을 찾는 게 빨라요. 그럼 A1을 구하면 A1은 2부터 어디까지? 20까지. A2를 구하면 얼른 2 집어넣어요. 그러면 3부터 2, 9, 18, 29 이렇게 되겠죠? 한 개만 더 3 집어넣어 봅시다. 3 집어넣으면 4부터 어디까지? 점점점 커지네. 3, 9, 27, 38.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자. 얘를 그려보면 2부터 20까지 3부터 29까지 4부터 어쩌고저쩌고까지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커질 거야. 그럼 그랬을 때 교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처음에는 이만큼이 교집합이었다가 이제는 이만큼이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럼 교집합이 이쪽은 변하지 않는데 얘가 이제 새로 생기는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집합의 왼쪽 부분에서부터 교집합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AN이라는 집합도 당연히 이렇게 기역니은자로 생겼을 텐데요. 이게 N 더하기, D글자, N 더하기 1, 9N 더하기 11일 텐데 이 친구의 왼쪽 부분과 원래 있던 20 그 사이가 교집합이 되는 거라고요. 그쵸? 얘가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면 여기 이만큼이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교집합이 없어야 된대요. 그 말은 이 n 더하기 1 부분이 20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지? 따라서 n 더하기 1이 20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면 n은 19보다 더 커야 되니까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네. 해서 19번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20번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2015년 11월 교육청 문제에서 나온 거고요. 얘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풀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만 잘하면 사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 자, 집합 x가 있는데 원소가 4개밖에 없어. 모르면 다 구하면 되겠네. 근데 함수 f가 이렇게 생겼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근데 얘는 1과 2일 때만, 얘는 3과 4일 때만. 뭐야? 그러면은 정의역 2개에 대한 함수값 다 알고 있는 거다, 그치? 자, 이렇게 원소 개수가 별로 없을 때는 이렇게 집합 정의역, 공역 이렇게 두고 화살표 날리는 게 편해요. 자, 한번 화살표 날려볼게.
아니네요. 2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되네요. 이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x 함수 f인데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는데 얘들아 그 말은 이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역함수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3과 4가 2랑 3에 각각 하나씩 화살을 날려야 되겠지. 그럼 생각해. 지금 여기서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될 텐데 걔가 2랑 3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누가 2가 돼야 돼? 얘가 3 되고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얼마예요? k는 6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이 부분을 뭐 서술났다고 치면 역함수가 존재하므로 f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 꼭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얘이므로 k는 6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끝. k가 6. 그럼 6 집어넣어. 그러면 3은 3으로 가겠고 4는 2로 가겠다. 그치? 그럼 지금 보면 3만 자기 자신한테 가고 나머지 원소는 1은 4, 4는 2, 2는 1. 서로 크로스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즉, 3개가 크로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이퀄 f라는 함수를 3번 합성하면 상등함수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f 함수가 3번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그의 역함수도 3번 이렇게 할까요? 얘이면 그의 역함수도 3번 합성했을 때 당연히 상등함수가 될 거야. 그지? 왜 거꾸로 가는 거잖아. 3명이 크로스 돼 있으니까 거꾸로 가도 3개가 크로스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G 13번 합성시켰을 때 4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3번, 항등함수가 4번 나오고 1번 남겠다, 그지? 그럼 G 4를 구해. 그럼 거꾸로. 자, 4 집어넣어. 뭘 집어넣어서 4가 나오냐니까 화살표 거꾸로 날리면 얘는 1이 나오겠네, 그치? 그럼 한 개 더. G에 14 이거 구해봅시다. 14번 합성. 그럼 얘는 우리 13번 합성한 게 1인 거 아니까 G에다가 13번 합성한 걸 집어넣읍시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G1이랑 똑같아. 뭐 집어넣으면 1 나오나요? 2 집어넣으면 1 나온다, 그죠? 네, 해서 K는 6, 13번 집어넣으면 1, 14번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1번은 증명하여라죠. 근데 이 증명은 매우 이제 기본적인 증명이잖아요. 그쵸? 교과서 안에도 들어있는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증명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끔 외워놓는 게 중요해요. 복잡한 증명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처럼 매우 간단한 것을 무조건 외워두고 이렇게 시험에서 증명하여라 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평소에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제 시험 직전날 공부를 할 때 꼭 이 증명 방법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쓰면 루트 3이 무리수가 얘를 뭘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증명 과정을 이제 쓰면서 설명을 하기에 좀 너무 기니까 제가 써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최대한 똑같이 쓰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쓸 거예요.
자, 써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자, 다 써가지고 왔고요. 자, 같이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꼭 써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귀류법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자, 무리수이다의 반대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써야 내가 귀류법으로 증명하겠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서 P분의 Q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이때 중요한 거 이런 PQ가 서로소다, 서로소인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꼭 써야 되는 부분 첫 번째고요. 자,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제곱을 해줄 건데요. 이런 거 이제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뒤에다가 땡땡땡, 뭐 기읍 혹은 A 이렇게 붙여서 자, 기읍이라는 식을 제곱하면 이거 적어주면 좋아요. 물론 이 부분은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꼭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제곱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니까 3P 제곱이 Q 제곱과 같다. 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는 그냥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Q제곱이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Q도 3의 배수가 된다. 그럼 3의 배수를 3K라고 표현할 텐데 이때도 K가 자연수라는 거 안 적어주면 감정당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적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두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Q제곱 대신에 3K제곱을 집어넣는 거니까 3P제곱은 9K제곱. 자, 3, 3 약분하면 P제곱이 3K제곱. 어라? 그럼 P제곱도 3의 배수가 되니까 P도 3의 배수가 되네. 했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PQ가 모두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증명하고 싶은 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 모순임을 보이는 게 귀류법이다. 그치? 그럼 모순이다 하면 사실 끝입니다. 자,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겼다. 그 말은 원래 명제가 참이다. 가 되는 거겠죠.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다 해놓고 잘못 적으면 되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자, 이 부분에 있는 증명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좀 차근차근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이 아니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풀이를 끝 마쳤고요. 자, 끝 마치면서 우리 1, 2등급 병별 문항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1등급이라고 할 만한 킬러 문항은 없었다. 대신에 이제 2등급 문제가 좀 몇 개 보였는데요. 2등급 변별 문제가 8번, 9번, 11번, 13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 보면 돼요. 야, 그 말은 서술형에서는 2등급 변별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배점이 크다. 그러니까 서술형 적는 연습을 시험 기간에 꼭 스스로 적어보는 연습을 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간고사 풀이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